소중한 분들을 위한 영어 채널 대한민국 파이팅 영어의 대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1박 2일 동안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돕는 그런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네, 거기 가서 정말 천사 같은 분들을 만나서 너무 좋았고, 또 거기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영어를 잘하던 또 못하건 그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 자체로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어 컨셉이 약간 가볍고 좀 재미있는 그런 컨셉인데, 선생님이 그 1박 2일 다녀온 동안에 울컥하는 마음이 아직도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가라앉은 모습일 수 있지만 내용만큼은 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어 채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학습할 내용은 영어 문법 때문에 내가 좀 괴롭힘을 당했다,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좀 반응이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제목을 한번 보시면은 스텝 9, 튀겨진 닭과 잠자는 아기. 제목만 보면 좀 황당하죠. 이게 무슨 내용이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명사를 꾸미거나 수식하는 품사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그게 누구였죠? 형용사였습니다. 형용사. 이거는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든 우리말이든 명사를 형용사로 설명한다, 꾸민다, 이 부분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말과 다르게 영어에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어는 동사를 가지고 명사를 꾸밉니다. 이게 가능하나? 네, 근데 영어에서는 가능합니다. 자, 우리말에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르지? 얘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할까 하다가 생각해낸 단어가 분사입니다. 분사. 이렇게 칙칙 뿌리는 그 분사가 아닙니다. 동사는 동사인데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는 애를 분사라고 부릅니다. 자, 정리를 간단히 한번 하고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를 설명하는 애는 보통 형용사죠. 형용사. 그런데 영어는 동사를 가지고 명사를 설명할 수 있더라, 꾸밀 수 있더라, 수식할 수 있더라, 이런 애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분사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우리가 예문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잡기부터. 개념이래요. 동사에 어디에? 동사에 ed나 ing를 붙이면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인데 ed나 ing를 붙여서 형용사처럼 쓰이는 이런 애를 분사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너무 문법적으로 빠지면 안 돼요. 아, 영어는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가 있구나라는, 그런 애를 분사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그렇게 그냥 개념만 잡으시고,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문장을 봤을 때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그거를 회화로 말할 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I love, 나는 사랑한다. 자, 그런데 봤더니 fried chicken이 나와 있네요. fry, F-R-Y는 튀기다, 굽다라는 동사입니다. 동사.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냐? 나는 사랑해, 튀겼어, 치킨을. 이상하죠? 이게 아니고 나는 사랑해, 근데 뭘 사랑하냐? 치킨은 치킨인데 fried chicken, 튀겨진 치킨, 요렇게 되는 겁니다. fry라는 동사인데 그 동사 뒤에 ed가 붙었죠. ed. 그 동사 뒤에 ed가 붙어가지고 치킨은 치킨인데 튀겨진, 구워진 치킨. 사랑으로 구워진 대파치킨. 자, 치킨은 치킨인데 어떤 치킨이라고요? 튀겨진 치킨. 튀기다라는 동사가 뭐처럼 지금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형용사처럼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애를 분사라고 부른다. 우리가 좋아하는 후라이드 치킨이 바로 이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후라이라고 하죠. 후라이가 아니고 프라이인데 우리는 그냥 편하게 후라이라고 합니다. 후라이 한 마리 주세요, 이렇게.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영어는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처럼 사용을 하는구나. 그래서 동사에 ed나 ing를 붙여가지고 명사를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구나. 네, 이게 핵심입니다. 다음 문장을 한번 봐볼게요. The sleeping baby is cute. sleeping을 빼면 the baby is cute죠. 그 아기는 cute, 귀여운이니까 그 아기는 귀엽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sleep 뭐예요? sleep은 잠자다죠. 그런데 여기에 ing가 붙어서 아기는 아기인데 어떤 아기냐?
잠을 자고 있는 아기. 아기에 대해서 형용사처럼 설명을 했네요.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ing가 붙어가지고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형용사 역할을 한다. 자, 이런 애들을 분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문장은 잠을 자고 있는 그 아기가 귀엽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기본 개념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동사야. 원래는 동사야. 원래는 동사 출신이야. 우리 이거 유닛 1에서 조금 하긴 했어요.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출신은 동사야. 뼈대 있는 동사 가문이야. 그런데 여기에 ed나 ing를 붙여가지고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처럼 역할을 한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의 또 핵심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애들은 그럼 ed를 붙이고 어떤 애들은 ing를 붙이냐. 이게 이제 오늘 또 중요한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형용사로 명사를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형용사가 수동적으로 해석이 된다. 수동적으로 내가 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럴 때는 ed를 붙이는 겁니다. 뭐 되어진, 뭐해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능동적이다. 능동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내가 능동적으로 명사를 설명하고 싶어. 그럴 때는 ing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분사라고 부르는데 얘는 ed, 과거 형태가 있으니까 과거 분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ing, 진행형을 만들 때, 현재 진행형 만들 때 어떻게 했었어요? 비동사가 있고 동사에 ing를 붙였었죠. 그러면 뭐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진행형이 됐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분사는 분사인데 진행 중인 능동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 분사라고 부릅니다. 자, 문법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실 때 현재 분사다, 과거 분사다 라고 하면은 아,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문법 용어를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하는 것 뿐입니다. 핵심, 중요한 내용은 뭐다? 동사인데 이 동사에 ed나 ing를 붙여서 명사를 설명하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영어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핵심은 수동적으로 내가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ed를 붙이고 능동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ing를 붙인다. 그래서 닭인데 닭이 스스로 튀길 수는 없잖아. 너무하잖아. 튀겨진 닭이죠. 닭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슬픈 거죠. 그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참 고마운 존재인데 프라이드 치킨, 튀겨진 닭이죠. 닭은 닭인데 튀겨진 거야. 수동적으로 튀겨진 거죠. 그리고 아이야. 아이인데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졸려서 아, 자야겠어 라고 능동적으로 잠을 자는 아기죠. 그래서 슬리핑 베이비가 되는 겁니다. 자, 분사에 대한 기본 개념 오늘 확실히 잡히셨을까요? 좋습니다. 이 기본 개념과 함께 선생님이 보너스 내용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또 깊이도 있는 대파 영어니까요. 자, 2번을 보시면 위치 변화, 딸린 식구가 많으면 뒤에서 수식한다. 뒤에서 설명한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예문을 보시면 치킨, 근데 fried with hot sauce. 치킨은 치킨인데 어떤 치킨이냐라고 설명을 해. 위에서는 fried 밖에 없죠. 짧죠. 딱 하나. 그래서 앞에서 수식을 했습니다. fried chicken이라고. 근데 이 문장을 보니까 역시 굽기는 구웠어. 근데 그냥 구운 게 아니고 얘는 핫소스와 함께 구운 치킨이야. 식구가 어때요? 많아졌네요. 이렇게 딸린 식구가 많을 때는 앞에서 수식을 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수식을 해줍니다. 영어는 뭐부터 얘기한다고 했죠?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고 했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치킨이라고 결론을 말을 하고 설명할 게 길어지면은 뒤에서 착착착착 설명을 해주는 영어식 사고. 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치킨은 치킨인데 fried with hot sauce. 핫소스와 함께 튀긴 치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시 형용사죠. 형용사. 근데 형용사가 혼자가 아니고 식구가 많아. 이럴 때는 치킨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서 차곡차곡 하나씩 설명을 해준다. 이게 영어식 사고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블라블라블라로 설명을 해주는 영어식 사고. 자, 그래서 a chicken fried with hot sauce. 핫소스로 튀긴 치킨은 is my favorite.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 두 번째, 이번에도 역시 the baby. 베이비는 베이비인데 어떤 베이비냐? 위의 문장을 보시면 그냥 슬리핑 베이비였죠. 잠을 자는 아기. 이렇게 짧게 수식을 할 때는 앞에서 수식을 해주는데 이제는 식구가 많아졌어. 잠을 자는데 어디서 잠을 자냐면 on the bed,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렇게 길어졌네요. 이렇게 길어질 때는
뒤에서 수식을 한다. 그래서 the baby sleeping on the bed.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기는 is my son. 내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말하고는 순서가 달라요. 우리말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하고 아기라고 했죠. 근데 영어는 방식이 두 가지야. 짧을 때는 그냥 잠자는 아기인데 길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영어는 아기라고 먼저 결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잠을 자고 있는 침대 위에서 그의 쌍둥이 여동생과 함께 추가 정보로 문장을 늘려가는 영어식 사고. 자, 이게 이제 바로 여러분이 학교 문법 시험이나 혹은 토익 시험에 이제 늘상 나오는 내용입니다. 튀겨진 닭이냐 아니면 잠을 자고 있는 아기냐. The cried 혹은 crying baby needs milk. 아기는 우유가 필요하다인데 어떤 아기냐면 cried baby냐 crying baby냐. 어떤 아기예요? 울고 있는 아기죠. 그래서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 아기예요. 그러니까 crying baby가 돼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cried baby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공포스럽게 되는 겁니다. 울려진 아기, 아기를 뭐 꼬집거나 이래가지고 괴롭힌 거예요. 굉장히 공포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 crying baby가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장. The lost 혹은 losing key was found. 뒤에 보니까 수동태가 나왔네요. 열쇠가 발견되었다. 그러면은 잃어버린 열쇠예요? 잃어버리고 있는 열쇠예요? 당연히 잃어버린 열쇠겠죠. 수동적으로 열쇠가 잃어버려진 거죠. lose, lost에서 이 lost key가 되는 겁니다. lost는 과거 분사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키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I ate a chicken. 나는 치킨을 먹었다. 여기는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하나의 완전한 세트가 나왔네요. 그리고 fried with garlic이냐, frying with garlic이냐. 치킨은 치킨인데 마늘과 함께 튀겨진. 그래서 fried가 답이 되겠네요. 얘는 왜 뒤에 왔죠? 네, 식구가 많죠. 대식구죠. 구웠는데 뭐과 함께 구웠어요? garlic. 마늘과 함께 구웠죠. fried with garlic. 이렇게 식구가 많을 때는 어디서 수식을 한다? 뒤에서 수식을 한다. 기본적인 문장 패턴을 사용해서 명확한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길어진 추가 정보를 주는 형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어가 구조적으로는 더 쉬운 것 같아요. 왜? 기본 세트를 얘기를 하고 길어지면 내가 추가 정보를 주니까 중요한 내용은 이건데 치킨은 치킨인데 마늘과 함께 구웠다고 요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우리가 구조적으로는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자, 네 번째. The girl. 그 소녀. In the park is my friend. 소녀는 소녀야. 근데 어떤 소녀냐면 공원에서 놀고 있는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이 답을 말해버렸네요. playing 이렇게 되겠네요. 공원에서. 근데 played 그럼 놀아진. 그러면 뭐 좀 이상하잖아. 공원에서 놀고 있는 그 소녀는 is my friend. 내 친구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마지막. The cake 그리고 baked 혹은 baking by my mom was soft. 케이크는 케이크인데 엄마에 의해서 구워진 혹은 케이크 굽고 있는 엄마에 의해서 뭐예요? 구워진이 와야겠죠. 케이크 스스로 구울 수는 없는 거죠. 케이크는 구워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the cake baked by my mom. 엄마에 의해서 구워진 케이크는 was soft. 부드러웠다.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오늘은 명사를 설명하는 영어만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동사야, 동사. 원래는 동사인데 이 동사에 일이나 ing를 붙여가지고 형용사를 만들 수가 있더라. 이런 애들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분사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고 형용사인데 수동적인 형용사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ed를 붙여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능동적인 형용사를 내가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동사에 ing를 붙인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운 분사의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이 또 보너스로 알려준 거는 식구가 많아지면 어떻게 한다? 뒤에서 수식을 한다. 영어는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추가 정보를 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요. 자, 됐을까요? 오늘 내용 선생님이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을 했죠. 하지만 이거 문법 시험이나 토익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파이팅!